안녕하세요. 박채순 TV의 박채순입니다. 오늘은 잠자면서 성공한다는 조셉 머피의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위와 돈 그리고 우호적인 인간관계의 실현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잠자면서 성공한다. The Power of Your Subconscious Mi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 이론을 활용하면 건강, 돈, 지위와 우호적인 인간관계 등 인생 전반에 걸친 기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에 관련한 원저 The Power of Your Subconscious Mind를 번역 출판한 내용입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 관한 내용에 앞서서 흔히 머피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머피 로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법칙이 있는데 이는 잠재의식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머피 법칙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자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법칙은 1949년 미국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에드워드 머피 데이가 처음 사용한 표현인데, 그가 어떤 실험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원인을 무척 사소한 곳에서 찾게 되었고, 그때 머피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재앙 문제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피 법칙의 대표 사례들은 2005년 발표된 개구리 중사 캐로로의 노래에 잘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큰맘 먹고 세차면 비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급하게 땀 벗어 방향 틀리고 건널목에 가면 항상 내 앞에서 빨간불. 이 머피 법칙과 반대로 그런 게 머피 법칙, 그러니까 반대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머피 법칙, 우리가 지금 조셉 머피 잠재의식하고 관련 없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머피 법칙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머피 법칙과 반대로 일이 늘 잘 풀리는 것을 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셸리 법칙은 우연히도 유리한 일만 계속 생기고 설사 나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죠. 우리말로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셸리 법칙은 유리하게만 진전이 된다고 하는데, 1989년 톰 라이너 감독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When Sally Met Sally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1977년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일자리를 얻은 해리는 마찬가지로 뉴욕을 향해 떠나는 셀리의 차를 얻어 타게 되는데, 계속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여주인공 셀리 모습에서 셀리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운이 좋고 행운이 따라오는 그런 것을 셀리 법칙, 이렇게 머피 법칙과 셀리 법칙은 반대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머피 법칙과 셀리 법칙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셉 머피 잠자면서 성공한다, The Power of Your Subconscious Mind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머피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셉 머피는 남아일랜드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며 성직자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바인 사이먼스 교회의 목사였으며,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바인 사이언스, 처치 오브 디바인 사이언스 교회의 목사를 오랫동안 했고, 인도 앤드리 처치 대학의 연구원을 역임한 분입니다. 1963년에 처음 발표된 원저 The Power of Your Subconscious Mind는 한국에서 잠자면서 성공한다 외에 잠재의식의 힘,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 등 다양하게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잠재의식의 힘은 전 세계 11개국에 번역되었으며
30여 권이 넘는 그 책들은 수천만 부가 팔렸고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만 17개국에 30여 권이 넘는 책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더 계속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나 모피 박사의 학문적 배경은 동양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유럽, 미국이나 유럽의 그 학문이나 그런 걸 특히 미국에서는 자기들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흑인이나 다른 인종보다는 자기들이 우선으로 삼는데, 여기서는 이 머피 박사는 수년을 인도에서 살아서 학문적 배경이 동양 종교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수년을 보냈고 인도 대학에서 안드라 연구원이었고 인생의 대부분을 동양 종교를 연구하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유학서 사서 삼경죽 시경 서경과 함께 삼경 중 하나인 세계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인 역경을 공부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역경을 공부한 그런 게 중국의 역경을 공부한 학자였다고. 인도에서도 살았고 인도에서도 공부를 했고. 조셉 머피는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무의식, subconscious mind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처음 밝힌 지그문드 프로이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일반인들이라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심리학 처음 발견한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논리학자인 버틀랜드 러셀이 근대를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프로이트에 의한 잠재의식의 증명이라고 했듯이, 지그문드 프로이트의 잠재의식 증명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다윈의 쥐나론과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 등과 함께 근대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정신세계, 무의식 정신세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러셀이 했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재의식 증명이 그렇게 위대한 발명 중에서 4개의 발명 중에서 하나였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만큼 중요하고 다윈의 쥐나론과 견주고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과 견줬다, 그러냐. 조셉 머피는 신념의 마력을 쓴 클라우드 브리스톨, 지난번에도 이야기 언급을 했죠. 동시대 인물로서 클라우드 브리스톨과 조셉 머피가 신념과 잠재의식을 활용한 인물들입니다. 클라우드 브리스톨은 신념의 마력이라고 그래서 신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머피는 잠재의식을 활용한 학자입니다. 조셉 머피는 데일 카네기, 나폴레옹 힐과 같은 작가들의 정신적 후계자이자, 그러니까 조셉 머피가 데일 카네기는 나폴레옹 힐보다 더 늦게 이제 후계자이고, 토니 로빈스나 지그 지글러 등 우리 시대의 자기개발 작가들이 선구자입니다. 잠자면서 성공한다 에서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현재의식, 의식하는 마음의 사물을 망각하지만, 현재의식은 비록 마음속에 내재 있어도 절대로 망각하는 일이 없으며 잠재의식으로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확실히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현재의식은 사물을 망각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재의식은 사물을 망각하지만, 현재의식은 비록 마음속에 내재 있어도 절대로 망각한 일이 없으며, 잠재의식으로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확실히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머리에서 잠재의식이란 이를테면 큰 바다와 같은 것이다. 개인의 현재의식은 큰 바다의
파도머리와 같은 것이다. 파도머리는 하나하나 개성이 있지만 그 밑바닥은 공통적이며 결국 또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잠재의식은 재밌는 성질이 있다. 즉 잠재의식이 그 어떤 일정한 각인을 받게 되면 이를 반드시 현실화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고 만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 자기 개발서를 여러 가지 많은 자기 개발서를 보고 읽고 또 실천하고 하는데 그 근본 바탕에는 이 조셉 머피 잠재의식이 깔려 있는 게 많습니다. 잠재의식, 우리가 현재식 생각하지 않는 것 속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큰 바다의 밑에처럼 이제 잠재의식은 숨어서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끄는 기술을 항상 일상생활에 운영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끄는 기술. 그러는 동안 당신 자신은 틀림없이 더욱 행복해지고 혼란과 비참, 우울과 실패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며 그만한 위치로 당신을 인도하는 동시에 고난을 해결하고 죄송합니다. 정서적 육체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와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로 당신을 데려가 주며 기적과도 같은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갖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힘이 당신의 지병을 치료하며 예전의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힘의 이용법을 배워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당신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감옥문을 열고 하느님 아들로서 영광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보람된 인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그 사이언스 교회의 그 목사였다고 그랬죠. 오랫동안 목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자기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라. 잠재의식은 자연계의 모든 법칙을 동원한다. 신념이라는 씨앗을 마음밭에 뿌려라.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의 일거리를 남겨라. 과학의 성과는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졌다. 부와 생활의 여유를 찾는 비결,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문제의 모든 해답을 잠자고 있을 때 나온다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 등 1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소제목 중 하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제목을 읽어보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 모든 법칙을 동원해서 신념이라는 씨앗을 마음밭에 뿌려라.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의 일거리를 남겨라. 과학의 성공과 성과는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졌다. 부와 생활의 여유를 잡는 비결,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문제의 모든 해답을 잠자고 있을 때 나온다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 등 1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고 있다.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자연계의 모든 법칙을 동원한다 해서는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의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잠재의식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잠재의식적인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바로 두 개가 있는데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 당신은 의식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곧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게 되며 습관적으로 늘 현재의식으로 생각하는 게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은 당신이 사고하는 성질에 따라 창조된다. 어떻게 해서 잠재의식이 창조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이 창조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 감정의 자리며 창조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좋은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일들이 일어나며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며 반대로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당신 자신이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심장은 자동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소화, 순환, 호흡 역시 당신의 의식적인 통제로부터 독립된 작용을 하는데 소화한다고 소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의식을 합니까? 또는 호흡을 한다고 호흡이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되나요? 24시간 호흡이 늘 되잖아요. 순환, 혈액이 순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통제를 하거나 우리가 명령을 하거나 또는 멈추게 하거나 그런 것을 못한다고 무의식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소화가 되고 순환이 되고 호흡이 된 것이 의식적으로 통제로부터 독립된 작용을 한다.
이는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의 힘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가령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어디를 가야 된다, 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 돈을 벌어야 된다, 어떤 이런 그 이성적인 현재 의식이 아닌 그냥 걷는다, 뭐 춤춘다, 공부한다 이런 것은 그 현재 의식이 이러지만 호흡을 한다, 피가 순환된다, 또는 음식이 소화가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식의 어느 잠재의식에 진행된 것이다라고 잠재의식의 기억이 창고다라고 했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이 책에서 현재의식, 이성적인 의식과 동시에 잠재의식, 비이성적인 의식을 비교하여 각 경우의 신뢰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서. 현재식이 잠잘 때도 잠재의식은 활발하게 24시간을 활동하면서 인간의 깊숙한 곳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 개인의 건강, 행복, 안정과 평화가 모두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재의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늘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야 하는데 이때 절대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을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뭐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을 입으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잠재의식 속에 그게 내재되어서 숨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의식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표현을 보면 부를 움켜쥐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돈을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서 형상화 이미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루에 서너 번 약 5분 동안씩 부자, 성공이란 말을 반복하며 자기 스스로에 가르쳐 잠재의식에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 마치 부자가 되는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이 잠자는 시간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Think and Grow Rich라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것,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시각화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자꾸 읽어보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현재는 안 되더라도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맞추고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한테 돈도 나눠주고 자선 사업도 하고 큰 집에서 살고 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때 당시를 연상해서 이미지화해서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서 잠자는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숙제를 주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정신생활의 90%를 차지하며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와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24시간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는 잠재의식에게 잠들기 전에 일거를 맡겨서 잠재의식이 활동하도록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살아있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 활용하여 행복과 부를 움켜쥐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힘은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관련 전문가와 수많은 저서에서 인용되고 활용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성공과 행복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관심이 갑니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구분할 때 이 잠재의식은 90%가 잠재의식이고 10%만이 현재의식이다.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해서 이성적이 비합리적인 것하고는 관계없이 비이성적일지라도 이 잠재의식이 90%를 차지해서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의식화하고 현재 의식을 잠재의식화하는 내재해서 잠재의식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건강과 행복과 그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행복 같은 것을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을 그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켜서 24시간 동안 잠재의식을 활동해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잠재의식 그 읽기를 권합니다. 또 실행해서 여러분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수입니다.